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를 졸업한 KNN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후배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저는 KNN에서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경대 학생들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난 뭘 하고 싶어?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친구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친구인가 봐요. 곧 사회로 진출하게 될 대학생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시기죠. 그럼 우리 바로 첫 번째 사연의 친구를 만나볼까요? 예진이다. 예진아 안녕? 진아야 안녕? 오늘 공강이야? 응. 뭐 하고 있었어? 나 MBTI 검사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나 뭐 목표도 없고 게으른 성향이라는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야, MBTI 재미로 하는 거지. 너무 하고 싶은 거 없어? 글쎄 딱히? 넌 어때? 나는 일단 전공은 필수로 하고 코딩 따로 배워보려고. 코딩? 응. 근데 그거 어렵지 않나? 어렵긴 한데 내가 이번에 비교과 과정에서 맞춤형 진로 취업 상담을 받았거든? 근데 이쪽 분야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멋지다. 야, 멋지긴. 너도 뭐 할지 막막하면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온택트 진로 취업 박람회 그거 한번 참여해봐. 한번 참여해볼게. 나 민우 선배랑 밥 먹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그래, 가자. 선배. 예진아 왔어? 뭐야, 진아도 왔어? 선배, 나도 같이 와서 하시라는 눈치다. 뭐래. 됐고, 뭐 먹을래? 선배가 사는 거? 그래, 내가 살게. 선배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예진아. 너 이번에 교양에 문화로 보는 세계사 신청해? 아니요. 저 아직 교양 선택 못했는데. 그 과목 재밌어요? 너 저번에 다른 언어권 관심 있어 했잖아. 나도 그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같이 신청해볼까 하는데 같이 들을래? 정말요? 좋아요. 너도 신청할래? 됐네요. 나는 코딩의 세계사에 푹 빠지지 뭐. 봐왔다, 야. 그래서 사겨? 그런 거 아니야. 에이, 거짓말. 진짜. 솔직하게. 배부르다. 맞다. 나 취업 동아리 모임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야, 미안하다. 나 먼저 가볼게. 예진아, 먼저 가볼게. 선배, 같이 가요. 나 빅데이터 수업 있다. 먼저 갈게. 그래. 선배도 잘 가요. 난 뭘 하고 싶은 걸까? 네, 사연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예진 후배가 자신의 진로에 관해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데 이 부분이 처음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1979년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너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니?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학교이다 보니 다들 명확한 목표가 하나쯤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무려 84%의 학생들이 나는 목표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명확한 목표가 있다고 말한 학생들은 13%였고 목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은 약 3%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는 10년 후의 추적조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목표가 없다고 말했던 84%의 학생들과
목표가 있다고 말했던 13%의 학생의 연봉 차이는 2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목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나머지 3%가 전체 97%의 평균 연봉보다 약 10배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인생에서 연봉, 수익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는 하겠죠. 이 학생들이 목표만 세우고 무작정 준비를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선배들 또 교수님께 적극적인 질문들을 하고 또 자신이 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식을 탐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습득한 정보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관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목표치에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사회가 원하는 융복합 창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여러분을 이러한 융복합 창의 인재 부경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가지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도적 학습, 통섭적 사고, 확산적 연계라는 역량인데요. 뭔가 단어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주도적 학습은 2가지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목표 수립과 자기관리인데요. 앞에 영상에서 예진이가 가장 고민하던 부분이 바로 목표 수립이었는데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힘이 부족하면 전공 선택의 이유도 불분명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목표 수립을 분명하게 하고 수준을 올리다 보면 자신의 방향성과 현실성을 잘 점검해서 목표 계획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잘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듯 목표가 분명해지면 자기관리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을 건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역시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로 통섭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통섭적 사고는 지식 탐색과 정보 통합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은 다양한 창의력을 가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통한 활동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들어보는 시간들이 참 필요하죠. 또한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독서는 이 부분에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장 가성비 있게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통해 융합적인 최종 사고가 나올 때 전문성과 창의성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역량평가를 받아보시고 통섭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온 친구들은 PKNU 토론 인재 양성 프로젝트처럼 토론대회를 통해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교과 과정에 북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소에 내가 관심 있었던 도서의 작가와 소통하면서 지식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전문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역량, 바로 확산적 연계라는 부분인데요. 확산적 연계는 관점 확산과 창의적 해결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단어만 들으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학생 때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의 선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8년도 강원 경상권역 창업선도대학협의회 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부경대의 창업 동아리인 유이소팀이 대상을 수상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유이소팀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 지식을 얻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에 성공한 팀이라고 합니다.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을 방문했고 또 중국인들이 모바일로 거의 모든 것을 결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편함 없이 여행을 하려면 이러한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개발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성과를 얻어서 부산시 대표 50대 창업 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동문인 저도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앞에서 전달드렸던 지식 탐색 부분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동기들에 한정되거나 또 책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고 또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지는데요. 처음엔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점 확산의 역량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레 창의적 해결 부분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게 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과 발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러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 MECS 동아리처럼 스스로 4차 산업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창업앤 직무 인사이트와 같이 스타트업 CEO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최근 직무 트렌드를 알아봄으로써 연관된 아이디어 발상 역량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현업을 하다 보면 정보와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 부경대 학생들도 지금까지 본 3가지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에서 원하는 창의적 전문인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볼까요? 여우와 곰, 밑에 조그맣게 조별과제 힘들어 라고 적혀 있는데요. 조별과제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인가 봐요. 저도 학생 때 조별과제 하면서 아주 재밌는 일들, 또 힘든 일들 많았는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이번 과제가 부산 골목 문화를 알아보는 거니까 민우랑 진아가 골목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 좀 찍어주고. 아니 나 알바 때문에 밤늦게밖에 안 돼. 일단 있어봐. 그리고 찬이가 PPT 만들어주고 내가 발표하면 되겠네. 근데 그러면 예진이는 뭐해? 유진이는 뭐 자료 줘서 하면 되지. 선배, 그걸 예진이 혼자 어떻게 다 해요? 그럼 네가 할래? 아니요, 제가 왜요? 그럼 누가 하니? 선배는 어때요? 난 발표하는데? 발표는 짧잖아요. 발표 네가 할래? 저 무대가 있겠지. 어쩌라고. 그러게요. 그만. 그냥 제가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너 혼자 어떻게 다 하게? 내가 도와줄게 그냥. 괜찮아요. 저 어차피 시간 많아서. 자, 그럼 됐지?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보자. 그럼 안녕. 아니 주희야. 오빠. 나 나 이제 알바. 가려고. 혼자 먹으면 질린다. 찬이야 나 좀 바꿔주라. 아우, 진짜 저 여우. 주희 선배는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뭐. 야, 그리고 이혜진이 곰팅아,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 혼자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 나도 이런 내가 싫다. 네, 우리 예진 후배님이 아주 고생이 많았겠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주희, 예진 이 둘 중에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흔히 대학을 작은 사회라고 하는데 사회로 나가기 전 미리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이곳에서 겪어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이 유퀴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유재석 씨겠죠?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유재석 씨께서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질문들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재석 씨는 일반 직장을 다니셨어도 실력으로도 인성으로도 인정받는 동료였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학을 다니며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유재석 씨 같은 분들이 잘하시는 협력적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의사를 바르게 또 잘 표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하는 것. 특히 평소에 내향적인 예진이 같은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손해를 볼 때도 많고, 주위 친구처럼 너무 자기 생각만 강조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고민을 위해 소통적 문화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협력적 소통이라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소통은 의사표현과 의사조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사표현은 자신의 생각을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의사조율은 여러 사람의 성향과 의견을 반영해서 적당한 조율점을 잘 이끌어내는 역량을 말합니다. 의사표현 역량을 무조건 자신의 생각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좋은 의사표현이란 상대방의 성향, 위치, 권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걸 말하죠. 또한 여기에는 의사조율 역량이 반드시 따라와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언어에서 원하는 바를 잘 캐치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의점을 잘 이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양 과목 중에는 사유와 표현, 발표와 토의 같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신이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실제 학생이 핵심 역량 강화 진단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연을 들어볼까요? 편견 없는 친구라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일지 벌써 궁금한데요.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민찬이들! 민찬이가 누구야? 모르겠는데. 민찬이들 몰라요? 여기가 민우, 여기가 찬이. 둘이 맨날 붙어 다녀서 민찬이들. 아, 진짜 다 없네. 여기 저희과 선배인데 선배들이랑 동갑이에요. 인사하실래요? 진아 친구? 야, 니가 진짜 고생이 많다, 니가. 야, 둘 다 바보라서 네가 이해해라. 난 찬이, 넌 이름이 뭐야? 안녕하다. 나는 짱웨이. 중국에서 왔어. 오, 장씨. 혹시 부산 사람이야? 아니, 난 청도, 칭다오에서 왔어. 아, 청도. 이야, 나도 대구 사람 아이가. 누가 봐도 중국 출신인 장의. 나고, 난 청도, 칭다오에서 왔어. 다시 봐도 중국 출신 장의. 아니야, 아니. 한국이든 중국이든 청도에선 장씨면 된 거 아니야? 그럼 뭐 된 거지. 진짜 무식하다. 선배 머리는 폼이에요? 나이도 어린 게. 반갑다, 장회해. 너 근데 혹시 응? 혼자야? 나? 싱글이야. 싱글이야? 그 이대익 같은 거 어떤가? 나 중국인데 괜찮아? 아, 지금은 둥구잖아. 뭔 소리야. 칭찌주오. 쉬워. 갑자기 영어? 아휴, 저런 녀석들. 저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역시 끼리끼리야. 네, 재밌는 친구들이네요. 이번에는 문화적 표현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연은 오히려 너무 편견 없는 친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경대 캠퍼스를 보시면 외국인 친구들이 자주 보일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여러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들이 있어서 글로벌적인 역량을 키우기에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글로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너무 장황하고 나랑은 조금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가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디지털화되면서 다른 나라와 우리의 경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에도 기업에서 글로벌 마인드와 능력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서 활용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문화적 포용 역량이라고 하는데, 문화적 포용 역량은 문화 이해와 글로벌 감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문화 이해는 쉽게 설명하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이해하는 부분이고, 글로벌 감각은 국제사회의 트렌드나 또 흐름을 파악해서 선진 문화와 각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해외 취업 기초 특강, 1:1 매칭 프로그램인 글로벌 베스트 프렌드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외국인 친구도 만나서 문화를 배우고 또 글로벌적인 역량도 키울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일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네, 4번은 개인주의야. 왠지 벌써부터 주의 학생이 생각나서 너무 불안한데요. 사연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부경대 학생들의 마지막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가 거기 봉사활동 가잖아, 후원 막 하잖아? 그럼 진짜 그 사람들한테 갈 것 같아? 아니? 여기서 해먹고 저기서 해먹고 요리조리 끝이라니까. 내가 이래서 주희 너랑 동아리 활동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야, 우리가 무슨 봉사활동 하려고 만난 동아리도 아닌데 왜 방학 때까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기 선배, 저희 아사동이라고 아동을 사랑하는 동아리인데. 아, 그래? 난 그냥 너희랑 술이나 먹으려고 모인 동아리인 줄 알았지. 오, 근데 우리 예진이 많이 컸다? 제가 요즘 협력적 소통 과목들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예진이 너보다 주인 네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야, 잠시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아, 몰라. 난 빠질래. 나 어차피 방학 때 남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어. 저기요, 너님이 부회장이시라니까요. 저 선배는 완전 개인주의야. 아, 모르겠고 난 어차피 너희랑 놀려고 만든 동아리였고 그런 거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은 너희들끼리 잘 다녀오세요. 아니 선배는 공동체 의식 같은 거 없어요? 응, 없어. 대체 선배들은 주희 선배랑 왜 놀아요? 네가 제일 친하잖아. 밥을 잘 사줘요. 오빠. 나 이제 가려고. 딱 기다려. 그냥 회의나 계속하자. 아유, 네. 우리 주희 학생은 정말 여전하네요. 학교와 사회, 어느 곳이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낯설긴 하지만 공동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속한 학교, 동아리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동체와 또 멀리 보면 지역사회와 여러 세계 나라들까지 결국엔 그 모든 곳이 공동체 공간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예전 왕권 시대에 귀족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혜택만큼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뜻의 프랑스어인데요. 난 가지고 태어난 게 없는데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역량을 키우는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낙후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꼭 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화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사회적 실천의 진정한 가치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아닐까요? 부경대의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취업과 성공에만 추중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함께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역량을 사회적 실천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실천 역량은 시민의식과 사회공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핵심 역량 평가를 해보시고 이 부분의 수치가 많이 낮다면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사회적 실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시작하기 어렵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디딤돌 지원단 리빙랩 프로젝트처럼 우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현장에서 부딪히며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부경대 학생들의 사연을 통해서 창의적 전문인과 소통적 문화인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핵심 역량 진단 및 운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앞에 보셨던 내용 중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그저 취업만을 위해 달리는 트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에 어떠한 목표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한 지식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선후배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글로벌에 대한 시각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 원하고 또 부경대가 원하는 진정한 인재상이 아닐까요? 열린 사고로 인류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는 부경대의 이념에 맞는 책임 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우리 부경대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의 DJ 김다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대외 홍보대사 블루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핵심 역량 진단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부경대학교 포털 시스템에 접속한 뒤에 상단에 있는 학사 행정 정보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포털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쪽 네 번째 상단에 있는 역량 진단에 들어가신 뒤 핵심 역량 진단 관리에 접속하시게 되면 핵심 진단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역량 진단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도, 학기, 진단 차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경품 제공 활용 동의에 동의를 눌러주시면 되고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단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항은 총 92건으로 이루어졌고요. 문항 내용과 여러분들의 응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성취하고자 하는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교과목을 수강한다. 네, 보통이다 이고요. 나의 전공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할 만한 교양 과목을 찾아 수강한다. 네, 내가 가진 관점의 확장을 돕는 국내외 뉴스 등 다양한 영상 매체를 찾아본다. 매우 그렇다. 내 생각이 상대에게 잘 전달되도록 의견이나 견해를 명료하게 정리한다. 네, 이렇게 문항 내용에 따른 여러분들의 응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문항을 선택하신 다음에 평가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이 된 뒤 역량진단 결과조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 결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지엔 방사형 차트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재학생, 동일 성별, 동일 학년대 기준으로 평균에서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선 핵심 가치별 상세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레벨 2부터 레벨 3가 두루두루 나와 있는데요. 어느 한쪽이 뛰어나진 않지만 특별히 부족한 부분도 없어 보이는 무난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선 핵심 가치별 내 수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통합적 사고와 문화적 포용의 레벨 2가 나왔는데요. 문화적 포용의 레벨 2는 다양한 계층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인데요. 이를 보완해 관련 활동으로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트렌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과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비교과 과목도 추천을 해주는데요. 우측 상단에 추천 비교과 버튼을 클릭하면 추천 역량의 역량 레벨에 따라 비교과명이 나타나고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개개인의 계획에 따라 선택할 때 참고가 되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보시면은 가장 상단에 공기업 20계열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맞춤형 진로 취업 상담, 부경 라이프 아카데미, 학부, 학과별 진로 및 취업 지도 교육 등
이제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 궁금했던 학생들은 이런 비교과 활동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진단 추천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 설계를 해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역량 진단 평가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대외 홍보대사 블루 최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